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keen intimacy between dog and man. The one was the toil slave of the other, and the only caress it has ever received was the caress of whiplash and of harsh and menacing throat sound that threatened the whiplash. 여기에서는 인간과 개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는 항상 인간에게 어떤 그 노예처럼 계속 일만 하고 있고, 유일하게 애무라면 할까 이런 것들을 받은 거는 말 그대로 채찍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채찍을 가하겠다라는 위협하는 목소리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동물과 인간 간의 끈끈한 관계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개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채찍질을 하고 위협을 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 거 보도록 하죠. Now the tree under which he had built a fire carried a weight of snow on its bough. High up in the tree, one bough capsized its load of snow. It grew like avalanche, and it descended without warning upon the man and the fire. And the fire was blotted out. Where it has burned was a mantle of flesh and disordered snow. 예, 영하 45도 이하의 날씨 속에서는 이 남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을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불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은 이 남자의 노력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에 있는 눈이 떨어짐으로써 그만 그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불이 다 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미국 역사에 있어서 트랜센덴털리즘, 즉 초월주의는 자연을 인간과 조화로운 어떤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은 자연 속에서 가장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볼 수 있고, 가장 인간이 성숙할 수 있으며 가장 자립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무한히 그 은혜를 주는 존재, 인간에게 항상 혜택을 주는 존재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항상 유모처럼 우리를 돌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을 보면 자연은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심지어 우리에게 적대적인 어떤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조차도 자연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예, 다음 거 읽어보도록 하죠. And all the while dog sat and watched him build the fire. A certain yearning wistfulness in his eyes, for it looked down upon him as the fire provider, and the fire was slow in coming. 개는 본능적으로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섭씨 영하 45도 이하인 곳에서는 불을 피워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불을 피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연 환경에 대해서 어떤 경험으로서 자신의 판단으로서 대응하는 데 비해서 걔는 본능에 의해서 이 자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본능이라는 것이 이 소설에 의하면 자연에 대응하는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죠.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Later a dog whined loudly, and still later it crept close to man and caught the scent of death. This made the animal bristle and back away. A little longer it delayed, howling on the stars that leaped and danced and shone brightly in the cold sky. Then it turned and trotted up the trail in the direction of Camp Inu, where was the other food providers and fire providers.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남자가 이제 그 불을 피우지 못하게 되자 미친 듯이 캠프로 달려갔지만 결국에는 발이 얼었기 때문에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죠. 그렇게 되자 이제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걔가 남자의 죽음을 보고 그 울부짖는다든가 펄쩍펄쩍 뛰고 또 춤을 춘다든가 또는 그 추운 하늘에서 뭔가 반짝이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마치 남자가 죽은 것에 대한 일종의 애도하는 역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문장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이런 애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애도이지만 다시 걔는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줄 수 있고 불을 제공할 수 있는 캠프로 향해서 곧 가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잭 런던은 맨 마지막 장면에서조차도 어떤 연민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걔가 자연에 속한다면 자연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잠시 동안의 연민은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 뿐이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자연은 인간에게 어떤 특혜도, 어떤 혜택도, 어떤 관심도 갖고 있지 않고 말 그대로 무관심한 어떤 존재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인내입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Empty as man's mind was a thought, he was keenly observant, and he noticed the change in the creek, the curves, the bends and timber jams, and always he sharply noted where he placed his feet. 여기서 보면 이 남자는 비록 유콘에 처음 온 사람이지만 굉장히 그 자연에 대해서 관찰력과 또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그 촌뜨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거를 읽어보죠. Working carefully from small beginning, he soon has a growing fires, of which he thawed eyes from his face, and in the protection of which he ate his biscuit. For a moment, the cold space was outwitted. 여기서도 carefully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이 남자는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울 줄도 알고, 그리고 이 불 속에서 자기가 비스켓, 즉 에너지를 얻을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그 불을 피웠을 때 자연이 물러나는 것처럼, 아니면 잠시 동안 남자가 자연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겁니다. He walked slowly and carefully, keenly aware of his danger. Gradually, as the flame grew stronger, he increased the size of twig with which he fed it. He scattered in the snow, filling the twig out from their entanglement in the brush and feeding directly to the flame. He knew there must be no failure. 그 손이 얼어붙어 있고, 그래서 손에 감각이 없죠. 그러므로서 불을 피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빨로 성냥을 물고 이제 불을 피우는데, 여기서 잘못되면 이제 자기가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조심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됐을 때 어떤 위험이 닥치는지를 분명히 알면서 불을 피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남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한 남자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그런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보죠. Well, it was up to him to build the fire over again, and this second time there must be no failure. Even if he succeeded, he would most likely lose some toes. Such was his thought, but he did not sit and think them. He was busy all the time they were passing through his mind. He made a new foundation for fire, this time in the open, where no treacherous tree could blot it out. 처음에는 나무에서 눈이 떨어져갖고 불이 꺼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변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불이 꺼질 확률이 적다라고 자신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불을 피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불을 피웠다 할지라도 이미 발가락은 동상이 걸려서 잃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럼에도 이 남자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굉장히 인내력과 어떤 그 인간만의 어떤 굳건함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다음입니다. Next, he gathered dry grasses and tiny twigs from the high water flotsam. He could not bring his fingers together to pull them out, but he was able to gather them by the handful.
he worked methodically, even collecting an armful of the larger branches to be used later when fire gathered strength. 그래서 이제 불을 피우기 위해서 그 마른 풀잎들과 작은 나뭇가지들을 이제 물 같은 데서 떠내려가는 그런 곳에서 이제 건져서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손으로서는 이걸 꺼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풀들을 모아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불을 피우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남자는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The thought of death drove him on, but he ran no more than 100 feet when he struggled and pitched headlong. It was his last panic. When he had recovered his breath and control, he sat up and entertained in his mind the conception of meeting death with dignity. 아마 이 장면이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남자가 어떤 그 공포에 질려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들을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제 막상 눈앞에 죽음이 다가왔다는 걸 알게 되자, 즉 다시 말해서 불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걔를 죽일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 미친 듯이 그 캠프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렇지만 몇 발 가지 못하고 이제 거꾸러지죠. 이제 그런 후에 다시 숨결을 가득 담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면 위험을 갖고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위험을 이 남자가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was a clear day, and yet there seems an intangible pall of the face of things, a subtle gloom that made the day dark, and that was due to the absence of sun. This fact did not worry the man. He was used to lack of sun. It has been days since he had seen the sun, and he knew that a few more days must pass before that cheerful orb due south would just peep above the skyline and dip immediately from view. 여기는 북극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밤만 있는 것이죠. 해가 나지가 않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해가 나지 않고 계속 밤이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해도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차갑고 다음 날 예를 들면 아침 되면 햇볕이 나서 자기가 다시 따뜻해질 그런 확률도 별로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그 주변에 그 경험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캠프를 향해서 그것도 홀로 개와 함께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연에서 여러 차례 경험이 있었고 자신의 어떤 그동안의 경험, 기술 이런 것들을 오만한 나머지 자만한 나머지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겁니다. He was bound for all the claim on the left fork of Henderson Creek, where a boy was already. They had come over across the divide from the Indian Creek country, where he had come to roundabout day to take a look at the possibility of getting out logs in the spring from the island in the Yukon. 이 소년들은 지름길로 가서 이미 캠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너무나 자신한 나머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둘러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남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상상력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감이 있어야 되고 그 얘기는 그만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상상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겁니다. He had had no chance to take a bite of biscuit. He struck his fingers repeatedly and returned them to the mitten, burying the other hands for the purpose of eating. He tried to take a mouthful, but the ice muzzle prevented. He had forgotten to build a fire and thawed out. He chuckled at his foolishness. As he chuckled, he noted numbness clipping down the exposed fingers. 비스켓을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웠기 때문에 수염 밑에 전부 다 얼음이 얼어서 입 앞에 전부 다 그 막이 생긴 거죠. 그래서 비스켓을 바로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 남자는 그냥 껄껄껄껄 웃습니다. 이 정도로 이 남자는 지금 현재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단지 이것이 이런 날씨 추운 것, 극한의 어떤 그 추위가 그에게는 그냥 껄껄껄 웃어 넘길 수 있는 어떤 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대단히 그 자연에 대해서 얕잡아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음 겁니다. He remembered advice of old timer on Sulphur Creek and Smalls. The old timer had been very serious in laying down the laws that no man must travel alone in Klondike after 50 below. Well, here he was. He had the accident. He was alone, and he had saved himself. Those old-timers was rather womanish, some of them, he thought. All the man had to do was keep his head, and he was all right. Any man who was a man could travel alone. 이 남자는 대단히 마초적인 기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설퍼 크릭에서 그 오랜 경험이 있는 이 고장 사람이 그 화씨 50도 밑에서는 절대로 혼자 여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일종의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규칙은 말 그대로 약한 생각에서 나온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남자를 즉 경험이 많은 남자를 비웃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혼자 살아남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결국에는 이 남자는 올드타이머가 옳았음을 깨닫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인물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남자는 특별히 이름이라든가 어디서 왔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유콘에 온 지 1년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어떤 상상력이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화자는 이 남자가 상상력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상상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함을 상상력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거대한 자연에 비해서, 특히 온 사방이 눈으로 덮여 있고 화씨 50도 이하의 극한 추위 속에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하찮은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으면 아마 살아남았을지 모르죠. 그런데 원래 이 소설은 이 남자가 살아남는 걸로 끝납니다. 얼굴이 동상으로 일그러지고 얼굴에 문제가 생기지만, 그럼에도 이제 살아남는 것으로 원래 소설이 쓰여졌는데 나중에 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자연 속에서, 무관심한 자연 속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남자가 그렇게 예컨대 그 인간의 어떤 굳건함, 강인함, 위험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어떻게 보면 자연하고 먼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명화된 인물하고도 조금은 거리가 있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남자는 자신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담배를 계속 뱉으니까 이것이 이제 얼어갖고 계속해서 앞에 자기 그 수염에 얼음이 계속 늘어나고, 또 숨을 쉴 때마다 그것이 그 고드름이 맺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남자는 자연에 가까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어떻게 보면 얕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굉장히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일들, 자기가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 어떤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가면 결국에는 이런 자신의 그 자만, 오만을 깨닫고 자연 속에서 인간의 그 위험을 갖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개입니다. 개는 인간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한다면, 개는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라면 이렇게 추운 날에 결코 길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소설의 화자는 동물과 인간 사이를 분리합니다. 개는 본능적으로 인간이
어떤 경험이나 판단으로 포착할 수 없는 미지의 어떤 것을 갖고 있음을 항상 우리에게 환기시키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신비한 힘은 인간이 문명화되면서 서서히 잃고 마는 어떤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걔가 인간을 두고 떠나는 것도 일종의 본능이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걔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충실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개와 이 인간 사이에 어떤 그 명확한 차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올드 타이머, 그 경험이 많은 본고장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인 남자는 서서히 자신이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처음에 이 올드 타이머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 즉 연약하고 여자 같고 나약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버리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올드 타이머는 어쩌면 그 세상 너머에 있는 어떤 것, 그래서 단순히 사물 자체뿐만 아니라 사물의 의미조차도 깨닫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남자가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의 그 소통의 부족과 연관시켰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물에 대해서 이 남자가 굉장히 민감하고 관찰력이 뛰어나지만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사물 넘어 한 단계 넘어서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 남자는 인간을 대표하는 어떤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속성, 즉 상상력, 문명 이런 것에서 벗어난 어떤 존재입니다. 이 소설에는 소년들이 나오는데 이 소년들은 핸더슨 크릭에 있는 그 탄광 캠프에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소년들을 만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남자는 소년들하고 함께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거기에서 비스켓과 베이컨을 구워 먹는 것을 상상하죠. 그런데 이런 소년은 단순히 그 따뜻한 불과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일종의 인간의 어떤 그 함께함, 인간의 어떻게 본다면 사회성, 인간 공동체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도 없는 그 거대한 자연 속에 갇혀 있는 이 남자는 끊임없이 인간과 함께하기를 꿈꾸게 되고 그런 것들이 소년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죽으면서 자기가 죽게 되면 이 소년들이 와서 자기의 육체를 발견할 것을, 시체를 발견할 것을 상상하게 되는 건데
심지어 인간은 죽고 나서도 자신이 어떤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간이 죽게 되면 장례식을 하게 되고, 그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즉 결코 그 우리 인간 세계 속에 속하지 않은 어떤 죽은 사람을 인간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장례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일종의 그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남자도 자신이 죽었을 때 그냥 일종의 개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의미를 갖고 죽을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년들이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요소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비록 그가 그 자기 외모를 신경 쓰지 않고 또 상당히 그 야성적인 그런 속성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그리고 그 상상력을 갖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자연에 가깝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그 속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눈과 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용된 것을 읽어보면, The man's red beard and mustache was likewise frost, but more solidly. The departure taking the form of ice and increasing with every warm, moist breath he exhaled. Also, the man was chewing tobacco, and much of wise held his lips so rigidly that he was unable to clear his chin when he expelled the juice. 얼마나 추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인데요. 너무 추워서 자기가 씻고 있는 담배를 밖으로 뱉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입담배를 말합니다. 입담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씻고 침이 고이면 그 침을 뱉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뱉는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춥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이 이렇게 그 숨 쉬는 그것조차 이미 고드름이 돼서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환경은 인간이 얼마나 이런 그 온도에 그 취약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한 인간이 어떤 특정 열과 추위 내에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기 화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meditate upon our frailty of creature of temperature and upon man's frailty in general, able only to live with certain limits of heat and cold.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런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한계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그 온도와 추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만에 빠져서 그 홀로 50도
화씨 50도 이하의 날씨인데도 길을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소설에서 이런 극한의 추위가 그리고 주변에 그 눈으로 덮여 있는 그런 환경이 없다면 이 소설은 그리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인간의 나약함은 무엇인가,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종의 그 고전이 되는 것이죠. 이 소설의 관점은 그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화자는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컨대 여기 인용된 걸 보면 The dog knew that it was no time for traveling. Its instinct told it a truer tale than was told by man's judgment.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를 들면 걔가 오늘 같은 날은 길을 나서는 기에는 좋지 않은 날이고 인간의 판단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진실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본능이 알려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남자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그 판단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남자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상상력이 없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삶의 여러 것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있지만 그것의 의미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그 인간이 자연 속에서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이런 자연 속에서 사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화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 남자는 상상력이 없음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잭 런던의 문체를 보면 굉장히 그 묘사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체는 짧고 그 다음에 아주 압축적인 글을 쓰고 있죠. 마치 그 해밍웨이가 쓴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해밍웨이보다 훨씬 더 컴팩트한 더 압축적인 글을 쓸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런던의 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소설에서 그 무관심한 자연과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떤 그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소설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짤막짤막하지만 압축된 이런 문체가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마치 화자가 그 남자의 태도, 인간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절제가 되어 있는 문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절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쉽게 웃어 넘깁니다. 우리가 남자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거의 알지 못하죠. 그리고 남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굳건한 강인함, 인내력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런던의 글 속에서도 그런 절제미, 남자다운 어떤 그 강렬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쭉 읽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Then the man drowsed off into what seems to him the most comfortable and satisfying sleep he had ever known. The dog sat facing him and waiting. The brief day drew to the close in the long, slow twilight. There were no signs of fire to be made, and besides, never in the dog's experience had he known a man to sit like that in the snow and make no fire. As the twilight drew on, its eager warning for the fire message, and with a great lifting and shifting of forefeet, it whines softly, then flattens its ear down in anticipation of being trodden by the man. But the man remained silent. Later, the dog whined loudly, and still later, it creeps close to the man and caught the scent of death. This made the animal bristle and back away. A little longer it delayed, howled on the stars that leaped and danced and shone brightly in the cold sky. Then it turned and tore up the trail in the direction of camp in New, where were other food provider and fire providers. 이 마지막 장면에서 남자는 이제 점점 몸이 얼어오니까 졸리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자기가 지금까지 잔 모든 잠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잠을 자게 됩니다. 걔는 이때 자신의 생존이 어떤 의미에선 이 남자에게 달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자를 바라보면서 기다리죠. 그러면서 왜 불을 피우지 않는지 그 의문을 표합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남자가 움직임이 없자 가까이 가서 남자를 살펴보고 이제 본능적으로 남자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자 이제 그 몇 번 울부짖고 펄쩍펄쩍 뛰다가 다시 자신에게 음식과 안락한 공간을 마련해줄 캠프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그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의 무관심을 보여줍니다. 특히 개의 어떤 그 행동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남자가 그 어떤 두려움 없이 어떤 울부짖음 없이 흐느낌 없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어떤 그 위대함을 동시에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남자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자만, 자신의 오만 때문에 그렇게 된 것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남자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순간에 인간다운 모습을 어떤 그 위험을 갖춘 인간다운 모습을
끝내 지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이 장면을 쓴 런던의 문체를 보세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떠한 뭐랄까, 과도함이 하나도 없이 절제된 목소리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뭐 불쌍하다, 뭐 또는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가, 그렇게 노력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런던은 그러지 않죠. 마지막 장면을 아주 깔끔하게 모든 감정을 절제한 상태로 마지막 장면을 끝을 맺게